나와주세요. 후원금은 잘 들어오고 계세요? 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금은 얼마나 되죠? 지난달에 이제 저희가 새로 늘어난 분이 기존 분들 말고 금액으로 5천만 원 조금 넘게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 정도면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저희 네. 지금 사람도 다 뽑았고 예, 종편 재택 모니터원도 뽑아서 바로 오늘부터 어제부터 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뭡니까? 일단은 사드 관련된 주제가 굉장히 많이 여전히 있어서 그렇죠. 특히 그 중에서도 그 더민주 초선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네. 이것이 굉장히 종편에서 뜨거운 그 화제였어요. 한마디로 이제 씹을 수 있는 주제였던 그렇죠. 정부 거죠. 여당에서는 사드는 무조건 절대 지지하고 종편도 절대 지지하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걸 문제 삼는 초선 의원들 중국 방문은 이제 씹을 거리로 왔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16개 종편 시사 토크쇼를 모니터했더니 전체 방송에서 지금 TV조선이 75%, 채널A가 85%, 그리고 MBN이 19%를 그 더민주 방중이라는 소재로 다뤘어요. 조선동화는 그냥 이걸로 도배를 했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죠. 거의 네.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 주제를 한 번씩은 다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매회. 생각해보세요. 종편 16개 시사 토크에서 시사 토크를 전체 다 모니터링 한 다음에 그 중에 몇 프로를 이거 특정 주제를 다루는지 통계를 뽑을 수 있는 것은 민원들밖에 없어요, 이제. 이제 무서운 겁니다, 이제. 통계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그 다음. 자. 근데 이제 사실 이 방중 문제 이전에 중국에 대한 그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무서워하면 사대주의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종편에 출연하신 어떤 분은 이영작 씨라고 어떤 분인데 그분은 어떤 분 성함이 뭐라고요? 이영작. 네. 한양대 전에 한양대 석자 교수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종편에 나와서 굉장히 이거 해괴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는 이제 중국을 무서워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중국이 겁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제2의 IMF다라고 생각하고 의연하게 버텨나가야 된다. IMF 어디서 왜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의 조선시대처럼 돌아가서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이다.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이런 미국에 대해서는요? 예, 미국은 괜찮다고. 미국 우리 영원한 우방. 미국에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은데 중국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그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계속 지금, 그러니까 조중동과 종편에서 하는 말은 중국을 무서워하면 사대주의다라고 하면서 이제 중국과 아주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중국 방문이 논의가 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이 더민주 의원들의. 얄밉다기보다는 반갑죠. 씹을거리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예. 네. 왔다! 그러면서. 초선 의원들에게 하는 주제들이 주로 이런 거예요. 공명심에 기반한 성급한 행위다. 당선된 지 4개월밖에 안 된 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다선 의원들이 나와서 지들이 뭘 안다고. 비판을 합니다. 2달 된 거로 어떤 특권을 누리셔가지고 감히 거기를 나가느냐라고 주장도 하고요. 영웅심이다, 영웅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중국 국회의원이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초선 의원 전체에 대해서 싸잡아서 비난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두 분에게는 더 공격을 많이 했어요. 김용호 의원하고 손혜원 의원 두 분은 이제 공격했는데 김용호 의원에게는 공부 좀 더 해라. 그렇게 나댈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했고요. 구상유치라고 해서 저 비린내가 난다. 아, 이건 진짜 네. 모욕적인 표현이네요. 예, 네, 이정훈 동아일보 출판국 편집위원이에요. 네, 이분이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했고 손혜원 의원에게는 신중하지 못하게 깊이 생각해보고 행동 안 하고 그런 말을 뱉어놓는다라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초선입니다. 또 초선 얘기 미안한데, 예? 아니 지금 당선된 지 4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창한 사드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예. 나설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2달 된 걸로 어떤 특권 누리셔갖고 우리를 뭐 대표해서 뭐 초선이 뭘 말하시려고 그러는데 자, 국익이 뭔지 뭐가 중요한 건지 그거를 진짜 무엇이 중요한디 김 의원 보면서 아주 미안한 얘기지만 제 느낌은 구상유치입니다. 그리고 좀 공부 좀 더 하고 하십시오. 아직은 그렇게 나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내가 한마디 하니까 언론에서 팍팍팍 써주고 내가 그냥 이렇게 뭐랄까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면은 뭔가 붕 뜬 기분이 있고
더구나 지금 국가적으로 국익이 엄중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깊이 생각해보고 또 행동 안 하고 바로 또 그런 말 뱉어놓고 또 중국에 간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참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이분이 선의로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라 팔아먹으러 가는 일이 아니고 중국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한번 반출해 보자고요. 동학농민혁명군이 일어났을 때 정부에 무능한 그 조선 왕조에서 뭘 했냐 그러면 청군을 불러들여요. 청군을 불러들이는 순간 텐진 조약에 의해 갖고 일본군도 바로 다음날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일본군은 안 나갑니다. 그때부터 시작돼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하는 사이에 우리는 한 20년에 걸쳐서 힘없이 일본의 국권을 뺏기는 시발점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가고 중국 가는 건 좋지만 과연 한국의 사드 배치라는 우리 국방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제가 보는 첫 번째 느낌이 뭐냐면, 바로 세치효로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그런 표현을 있을 수가 있는데, 저렇게 만약에 저런 논리라면, 네. 김재동 씨는 외부 세력 아닙니까? 주민등록증이 분명히 성주에 안 돼 있을 거예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네. 국회의원 얼마 되지도 않은 것들이 예. 영웅시에 빠져서 예. 나대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함익병 씨 그 발언은 정말 함익병 씨는 아시다시피 피부과 의사시잖아요. 굉장히 잘생긴 외모라고 한때 인기 있었죠. 인상이 좋으셔서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시는데 이렇게 이제 시사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뭔가 막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동학농민 혁명을 너무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게 마태알들 끌어다 붙인 거죠.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제가 보기에 이 전체 막말 중에 저는 함익병 씨 말이 가장 불쾌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김재동 씨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통쾌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종편에서 이제 김재동 발언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어떤 말을 해도 김재동 씨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 다 저런 뭐 새치혀 이런 말은 했지만 그 연설이 참 훌륭했다라는 거는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새치혀로 선동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나도 인정한다. 굉장히 잘하더라. 이거를 얘기하는 거여서. 일부러 저 사진을 쓴 거잖아요. 예. 그렇죠. 대표가 성주를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모든 내용에서 은근히 그 친노와 문재인 그리고 김종인 이 두 개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지금 더민주 방중 의원들이 대부분이 문재인 친노 문재인 친문재인 쪽이다라는 것을 또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사드 문제는 계속 이제 주제가 바뀌면서 뭐 이제 중국 문제로 뭐 국내에 있는 중국 학자들이 전부 중국 편을 들고 있어서 문제다라고 비판도 하고 또 더민주 의원들도 비판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 사드를 이제 확정 지으려고 사드 배치를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는데요. 사드 관련해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고정간첩이 지령이 나왔다는 너무 재밌어요. 보세요. 폭동을 일으킬 준비를 하라. 사드를 하지 못하게 남남 갈등 일으켜가지고 정부 반정부 투쟁을 하라. 이런 지령문이 바로 그건데. 난수표를 진행했다는 것은 이미 1950년대 이후에 지금부터 고정간첩, 그 고정간첩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옛날 방식으로 보냈다. 요렇게 이해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무언가 과격시라든가 내가 볼 때 사드 배치랑 관련이 있어 보이죠? 예. 마지막 보로 숨겨놨던 고정간첩 등 5만 명 그걸 움직인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예. 몇 명 보십니까? 우리 강명도 저는 그 사람들이 가지수를 쳤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많다고 봐야죠. 네, 아주 그냥 싼 종북, 오리지널 종북, 좌파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북보다도 그냥 북한의 간첩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종북이라기보다 흡수된 간첩들. 이거 파견 나온 간첩. 그 난수표 이거 해독한 것도 국민한테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난수표 내용이 거기 성주 국민을 도와라 뭐 이런 게 나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거는 북한의 지령이니까 여기서 빠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녀를 이용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지금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여러 가지의 그 고도의 여러 개 수법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굉장히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난수방송 자체는 실제로 재개된 거 맞아요. 근데 난수방송이 재개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시기적으로 이게 사드와 맞물려 있다. 그러니 이것은 사드 반대하는 사람을 도우라는 지령이 내려간 것이다. 고정간첩에게 네. 5만 명이 가지를 쳐서 몇 명일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게 너무 웃긴 게 고정간첩 한국에 있는 그 5만 명의 고정간첩이 컴퓨터 이런 걸 할 줄 모른대요. 그래서 난수 5, 60년도에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모른대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내려보낸 겁니까? 근데 저 박종진 씨라는 분 조금 전에 그 진행자 있잖아요. 네. 그분이 정말 제가 인정하는 제2의 장성민 씨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로 빨리 퇴출이 필요한 지금 빨리 퇴출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분이 강적들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능 프로그램 TV조선 거기서도 그동안 쭉 했는데 그동안 이런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다가 박종진의 라이브라는 방송이 지금 시작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방송에서 갑자기 매일매일 이렇게 금강이 터지듯이 저에게 뭔가 계속 이런 방송을 던져주세요. 그러다가 지난주에는 정말 대단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예. 지금요, 솔직히 말하면 그 대학생들 아들을 둔 네. 어머니들이요. 네. 지금 너무너무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후를 칠까 봐라. 아니, 진짜로요. 이거 내가 농담이 아니고, 예, 진짜 네. 그러고. 자, 이제는 좀 국회 20대가 됐으니까 양심껏 포퓰리즘이 아니라 좀, 정말 좀 국회에서 이거 좀 철회해줘야 된다. 이런 그런데 생각이죠. 국회에 계신 성매매 특별법 만들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이전에는 성매매 하셨죠? 누가요? 아, 우리 박사님. 대학교 다닐 때, 아니, 그때는 성매매 특별법 이전에는 뭡니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집장촌도. 법이 있느냐? 그거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집장촌을? 네, 저는 이분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데요. 당선됐을 때 감동으로 제가 막 눈물이 막 나왔던 이분인데 우리나라 지역 감정을 해소시킨 네,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왜 그 얘기하는데 왜 내가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근데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네. 그냥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딱 그냥 그렇죠. 가슴이 네.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이 성매매 특별법을 없애달라고 걱정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이제 지켜보다가 이제 저희가 이번 주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전 방송의 그 발언이랑 진행자 발언을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막말 점수를.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센 것만 모은 건데 이게 쭉 모이면 이제 퇴출이 필요한 진행자가 도대체 누군가가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순위 발표하는 겁니다. 네, 이제? 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박종진 씨가 가장 빨리 아무튼 최소한 1위는 못하면 뭐 2위까지. 저는 처음에 사실 엄성섭 씨가 될 줄 알았어요. 엄성섭 씨라고 이렇게 약간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목소리 크신 분 있잖아요. TV조선에. 근데 그분보다 이분이 훨씬 지금 지난번에 퇴출 프로그램 한 다음에 실제로 떠난 사람들이 장성민. 장성민 씨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요? 예, 그 실제로 예. 나머지 패널들은 계속 나오고 있나요? 거의 예,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여전히 그 말들 하시고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 예전보다는 전에 저희가 막 가끔 가다가 간헐적으로 감시할 때보다는 훨씬 줄어들긴 했어요. 그런데 신경을 쓰긴 써요 보면. 네, 네. 신경 써요. 근데 박종진 씨가 있어서 괜찮아요. 의지가 됩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선거 기간이 끝났으니까 조금 표현을 자제하다가 예. 이제 또 선거 기간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수위를 높여갈 거예요 아마. 그렇죠. 틀림없이. 요 모니터링은 이제 그 재택 모니터링 요원까지도 다 선발이 됐기 때문에 점점점 더 정밀해지겠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